당신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을 비추고 어둠 속의 관객은 숨죽여 기다립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대사들은 오늘 처음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래전부터 쓰여졌고 심지어 당신이 언어를 배우기도 전부터 이미 각인되어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즉흥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장면을 다시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현재를 살고 있고 매일 새로운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사실 수없이 반복된 기억의 메아리일 때가 많습니다. 잘 연습된 대본이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묻혀 있어 우리의 말투와 자세 취향, 심지어 끌어당기는 인간관계까지도 은밀히 조율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우리가 35이 될 즈음 이미 존재의 95%가 기억된 습관 감정 반응, 신념 인식 태도의 집합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반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반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는 양자장에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결핍을 되새길 때 우리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문은 닫히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굴레의 현실을 묶어둡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성장기의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사운드 트랙을 녹음하는 스튜디오였습니다. 사랑이 자주 거부되었는지, 돈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성공이 처벌받았는지, 혹은 기쁨이 항상 미뤄졌는지,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서명에 새겨졌습니다. 그것들은 레코드판의 바늘이 같은 구절 위에서 끝없이 튀듯이 관찰되고 질문되고 다시 쓰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오래전 암기한 감정적 안무를 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배우자와의 다툼이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지, 왜 직장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닮아 있는지, 왜 우정은 늘 배신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양자역학은 입자가 관찰되기 전에는 고정된 상태를 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와 믿음 감정 패턴이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형성됩니다.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현재는 결국 그때의 홀로그램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과거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 입어 익숙해져 버린 의상처럼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관계는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성공할 운명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오래된 대본 속 대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한다면 그 삶 또한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연출됩니다. 뇌는 단순히 현재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기계입니다.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전하고 익숙하며 예측 가능한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직 미지의 영역에서만 새로운 미래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같은 생각을 되풀이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선에 스스로를 묻고 그곳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관객이 아니라 배우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장면 한가운데서 문득 멈추고 잠깐만, 이건 전에 해본 장면이잖아. 이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내 안에서 스스로를 재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닫는 순간 자유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변화시키듯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에너지는 풀리고 대본의 억압은 느슨해집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파도가 반복의 입자로 갇혀있던 삶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진실 하나. 과거는 결코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장이었고 고통은 관문이었으며 실수는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순간이 지나가야 새로운 주파수로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지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지금을 설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대에서 잠시라도 내려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읊조리는 대사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여전히 누구의 이야기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사실 현재의 순간은 진정한 지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지나간 것을 메아리치고 있다면 말입니다. 양자적 존재로서 우리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대본을 바꾸는 순간 무대와 세트 전체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는 결코 쫓아가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맞추어 들어가는 주파수입니다. 양자장 속에는 이미 모든 가능한 당신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치유된 당신, 풍요로운 당신 삶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돌려받는 당신. 그것들은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주파수이며 단지 일치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밋 고스와미 박사는 의식이 단순히 현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즉, 관찰자인 우리가 결과를 현실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붕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에 의해 인도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명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래의 힘이 들어옵니다. 과거가 기억을 통해 자신을 전송하듯 미래는 욕망을 통해 자신을 전송합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내면의 끌림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또 다른 버전에서 흘러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지금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끝에서 살기란 바로 이것입니다.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하는 것.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주파수를 송출하는 것. 왜냐하면 양자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언가를 무우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있는 미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신비로운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매 순간 미래를 예측하는 거대한 작곡가입니다. 뇌는 안전과 익숙함을 유지하려는 집요한 습관 때문에 과거를 샘플링하여 미래의 멜로디를 반복 재생합니다. 당신이 매번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뇌는 익숙한 곡을 연주하듯 똑같은 신경 회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치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레코드를 다시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연주자가 곡을 멈추고 잠시 관객처럼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연극 속 인물이 아니라 연극을 바라보는 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단지 과거의 대사를 다시 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기억이 말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깨달음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가 대상의 상태를 바꾸듯
자각은 당신의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적이 아닙니다. 과거는 당신을 단련한 무대였고, 고통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실수는 지도였고, 실패는 방향을 알려준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감옥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무대 위에 계속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무대를 내려와 나는 지금 누구의 대사를 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이 장면에 머무르는가? 라고 묻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의 원고가 눈앞에 놓입니다. 양자장은 무수한 가능성의 파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파동이 지금의 현실을 결정한다면 당신의 욕망은 미래에서 흘러오는 신호입니다. 그 욕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마치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손짓하며 이쪽이야. 이미 준비되어 있어. 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끝에서 살기 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의 주파수를 그 미래와 맞추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적 현실에서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는 가능성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명이 이루어질까요? 신경가소성이 그 열쇠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강렬한 감정과 함께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낼 때 뇌는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신경회로는 재배치되고 몸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몸은 단지 화학을 아는 존재이기에 성공과 사랑 자유의 화학적 서명이 몸에 각인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미래의 진동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원하는 노래는 이미 99.7 와레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88.7 와레릴스에 맞추고 있다면 들려오는 것은 잡음뿐입니다. 노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거의 두려움과 결핍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다면 듣게 되는 것은 여전히 잡음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목표 설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전히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진동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 어투 표정, 심지어 호흡마저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단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즉 코히어런스란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선택한 현실과 조화롭게 진동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와 공명할 때 우리의 신호는 강렬하고 분명해집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는 감사, 사랑, 기쁨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에 들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새로운 방식으로 양자장에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응답을 불러옵니다. 물질과 기회, 그리고 시간선 자체가 새롭게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지금처럼 느낄수록 미래는 더 빨리 도착합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지연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신호를 바꾸는 순간 붕괴되는 현실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더 많이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미래의 나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인가? 나는 가능성을 연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계를 반복하고 있는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미 그것을 가진 나라면 어떤 기분일까? 그 기분이 당신의 옷을 고르게 하십시오. 그 기분이 당신을 하루로 이끌게 하십시오. 몸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음식을 고르고 자신의 목소리를 믿는 사람처럼 말하며 길이 이미 축복받았다고 믿는 사람처럼 걸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미래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추는 순간 우주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미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면에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심장부에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전복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전 과학은 현실이 관찰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양자적 세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입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의 형태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찰되는 순간 그것은 단 하나의 결과로 붕괴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고 형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현실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닿을 때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방식에 따라 삶 자체를 붕괴시키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어떤 것에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감정과 함께 불을 비추는지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단단한 현실로 자리 잡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굴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빛이 닿는 곳만이 당신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나 동굴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어둠 속에 무한한 공간이 있지만 당신은 오직 비춘 영역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은 당신의 관찰이라는 손전등이 닿는 부분만 현실로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매일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결핍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확장입니까? 이것이 걱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걱정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에 집착할수록 당신은 단순히 그림자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불확실한 가능성에 전원을 연결하듯 불안은 하나의 잠재적 현실을 더욱 확실하게 만듭니다. 의심, 질투,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우주에 보낸 지시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조차도 관찰입니다. 그저 지켜보자고 기다리는 태도는 결국 자신이 조종자가 아니라 승객인 현실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내빌 고다드는 세상은 단순히 당신의 의식이 객관화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양자적 세계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얽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이며 매 순간 파동을 입자로 붕괴시키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 시간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고 관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현실을 반복해서 붕괴시키고 있습니까? 관찰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우주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기대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욕망이 관찰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반대로 욕망 없는 관찰은 결핍과 두려움만 강화합니다. 힘은 관찰과 의도가 하나로 만날 때 나타납니다. 몸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불안을 느낄 때 뇌는 그 불안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마치 탐조등처럼 그림자 속에서 위협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관찰할수록 증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찰이 불러낸 것입니다. 역으로 의도적으로 감사와 풍요사랑을 관찰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뇌는 점차 새로운 신경회로를 짜맞추고 심장은 리듬을 회복하며 몸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이 단순한 웰니스 도구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실 창조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판단 없이 관찰할 때 자동 조종 장치는 멈추고 당신은 선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본 쓰기, 비전보드 시각화 같은 도구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주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찰 습관을 다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지를 재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동굴의 또 다른 방이 드러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빛을 받아 현실로 드러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관찰은 무엇을 붕괴시키고 있습니까? 결핍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실패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돌파구의 불씨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갇힌 시간선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까? 우주는 끝없이 유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관찰하는 순간 현실은 형태를 취합니다. 당신이 한 현실에 시선을 오래 고정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붕괴의 중심입니다. 눈은 관문의 역할을 하고 생각은 선택자가 되며 감정은 증폭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원하지 않는 현실을 관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관찰하느냐가 곧 무엇이 존재하게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와 몸 재정과 삶 전체를 바꾸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주로 송출되는 주파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진동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소리로 울려 퍼질까요? 명료함과 자신감 조화로움으로 맑게 울리는가? 아니면 과거의 두려움과 반쯤 믿는 희망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잡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양자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생각의 형태와 감정의 서명, 그리고 잠재의식의 기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이 신호를 읽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의 법칙입니다. 소리굽쇠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명하는 주파수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강화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진동하면 두려움과 닮은 사건과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평온에 진동하면 삶은 그와 같은 질서와 조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면 세계는 그 가치를 반영합니다. 하트메스 연구소 하트메스 인스티튜트는 인간의 심장이 자기장을 방출하며 그 범위가 몸 주변 몇 미터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기장은 단순히 측정 가능한 에너지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당신은 단순히 현실의 수신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신호를 송출하는 송신기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몸은 거대한 안테나이며 내부에서 무엇에 맞추어져 있는지가 외부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습관적인 감정입니다. 하루에 잠깐 풍요에 대해 명상한다고 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결핍과 좌절 속에서 보낸다면 양자장은 무엇에 반응할까요? 단지 15분의 정렬된 순간입니까? 아니면 10시간 동안 이어진 감정의 저변입니까?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이야말로 진짜 화건입니다. 쓰여진 문장이나 입으로 읊조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진짜 신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손에 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선언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낡은 진동 속에 머무릅니다.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말하면서 내면 깊숙이 저항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에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양자장은 마치 거대한 우주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신호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단어로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자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송출하고 있는가?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어떤 에너지가 나보다 먼저 도착하는가? 나의 목표를 말할 때 나는 가능성을 진동시키는가? 아니면 패배를 리허설하고 있는가? 감정이 담긴 생각 하나하나가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겹겹이 파도를 이루어 결국은 사람과 사건 기회로 물질화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에 신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식과 감정적 기준점을 바꾸려는 의지뿐입니다. 억지로 기쁨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진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절망에서 좌절로, 좌절에서 중립으로, 중립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감사로, 이 작은 이동 하나하나가 제 조율입니다. 매번의 상승이 새로운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송출이 변할 때 현실도 변합니다. 단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주는 반드시 당신의 신호와 맞추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자들에게도 고객들에게도 세상 전체에도 그녀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립팅, 비전보드, 크리스탈.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중 그녀는 요청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존재 그 자체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자신의 말과 걸음에 그 무게를 담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매일함이 가득 찼고 비즈니스는 성장했으며 사랑 역시 열렸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신호가 달라졌고 우주는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송출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지금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현실을 송출하기로 선택한다. 그것을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결단으로서, 선언으로서, 파동으로서 말하십시오. 그 순간 시간선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오고 낡은 패턴은 사라지며 우연처럼 보이는 동시성의 순간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징조를 기다리고 운을 기다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주가 어딘가에서 기적 같은 사건을 가져다 주길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단순하면서도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수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호 자체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장후 관계, 건강 삶의 모든 국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송출해온 신호의 응답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방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낸 신호가 현실을 형성했다면 새로운 신호로 언제든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대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등대는 결코 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등대는 쫓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내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가 당신의 항구에 들어오느냐는 오직 당신의 빛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빛이 두려움과 수치 결핍으로 깜빡거린다면 폭풍 후에 시달리는 배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안정적이고 명료하며 조화롭다면 당신은 풍요와 일치하는 길잡이로서 새로운 배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보내는 신호를 자각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감정적 정직함에서 출발합니다. 억지 긍정이나 피상적인 미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진동을 듣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긍정을 외쳐도 내면이 불안과 결핍으로 가득하다면 우주는 바로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신호를 바꾼다는 것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투명하게 마주하고 두려움과 의심조차 빛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새로운 신호의 원재료로 변합니다. 이것이 의식적 창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고 이미 장안에 존재하는 번영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을 지금 여기서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송출의 청사진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늘 고군분투하는 존재로 여긴다면 그 신호는 바로 그것을 끌어올 것입니다. 나는 늘 기회가 없다고 믿는다면 우주는 그 진동을 증폭합니다.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신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머릿속 문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자세와 호흡 신경계의 패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변화는 체화에서 일어납니다. 화근이 왜 종종 힘을 잃는지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나는 풍요롭다고 수백 번 말해도 몸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하고 호흡은 얕으며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면 진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사람처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람처럼 숨쉬고 서 있고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신호는 바뀝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크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서사가 있습니다. 나는 늘 운이 없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매번 반복할수록 그것이 당신의 주파수가 됩니다.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내적 대본을 써야 합니다. 나는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자연스럽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나는 쫓지 않고 조율한다.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신호에 이끌려 다가온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진동을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서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신호는 훨씬 빠르게 강화됩니다. 행동은 증폭기입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신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때
우주는 즉각 반응합니다. 더 이상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현하는 사람이 될 때 신호는 강력한 송출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확인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호를 바꾸려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변했을까라는 외부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웃기 전에 먼저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자창조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며 주파수를 바꾸려 한다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확인 없이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살 때 현실은 반박할 수 없이 재편됩니다. 사랑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찾으러 다니지 말고 온전함과 열림의 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되십시오. 재정적 확장을 원한다면 돈을 쫓지 말고 신뢰와 창의성 가치의 신호가 되십시오. 삶의 목적을 원한다면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존재와 열정 일치의 신호를 송출하십시오. 양자적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결핍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늘 자신이 송출하는 것으로 되어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순간순간 정확해야 합니다. 과거의 주파수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을 죄책감이 아니라 힘으로 삼아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매번의 리셋은 정밀 조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등대이고 주파수이며 미래를 불러오는 빛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시간선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된 버전의 삶이 있습니다. 고군분투하지 않는 당신, 기다리지 않는 당신, 이미 풍요롭고 사랑받으며 깊은 영감 속에 살아가는 당신. 이 모든 가능성은 먼 꿈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진동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층위의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현실이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맞추어온 주파수가 그 시간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로 진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어떤 시간선이 현실로 붕괴될지가 정해집니다. 시간을 직선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인간의 제한된 인식일 뿐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이 지금도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 속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파수 속을 옮겨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언제가 올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있는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지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관찰이 일어나고 선택이 가능하며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주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미래를 멀리 밀어낼수록 그것은 더욱 멀리 남습니다. 언젠가 돈이 생기면, 언젠가 자신감이 생기면, 언젠가 타이밍이 맞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것은 아직 아니다 라는 신호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그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현실은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사인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인이 됩니다. 더 이상 결핍을 리허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를 체현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내 미래의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의 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차원의 초대입니다.
그 대답은 논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심장에서 무언가 더 깊은 층위에서 올라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미래의 주파수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반복될수록 더 친숙해집니다. 미래의 자아가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친숙함이 쌓일수록 양자장은 더욱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언제나 당신의 내적 신호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외부 세계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거울은 결코 신호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재편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기회는 다가오며 현실은 구부러집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붕괴시킨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언제라고 묻는 한 현실은 기다림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는 그것이다 라고 송출하는 순간 기다림은 끝납니다. 고대의 신비가들과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이 점에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힘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로서 그렇습니다. 지금만이 관찰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며 오직 지금에서만 파동이 입자로 붕괴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을 단순한 통과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유일한 문입니다. 당신의 시선과 감정 정체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만약 지금도 당신이 여전히 외부로부터 증거를 찾고 있다면 그 질문을 멈추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붕괴시킨다. 그 선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과 호흡과 감정 속에 스며드는 순간 우주는 반드시 거울이 되어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디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의 관문이자 붕괴의 중심점입니다. 당신의 눈은 우주의 문이고 당신의 생각은 선택이며 당신의 감정은 증폭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은 당신이 송출한 주파수의 반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단순히 생각 몇 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식적으로 말하는 단어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정체성과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분 동안 나는 풍요롭다 라고 확언하면서 나머지 하루를 결핍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속지 않습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신호가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좌절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든 지금 여기서 신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기 위해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절망에서 중립으로, 중립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감사로 옮겨가는 작은 이동이 전체 파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송출하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그것은 무정하지만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주파수를 바꾸면 우주는 그 새로운 신호에 맞추어 자신을 재배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을 새롭게 바라봅시다. 당신은 물결에 떠밀려가는 작은 배가 아니라 빛을 내뿜는 등대입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송출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빛이 흐릿하면 흐릿한 배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빛이 맑고 강렬하다면 그 빛에 맞는 배들이 당신의 항구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를 의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적 창조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말, 표정, 걸음걸이, 내적 독백까지 모두가 신호입니다. 나는 늘 운이 없다. 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주에 내보낸 명령입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은 현실을 계속 미루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선언은 지금 이 순간 파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제 삶을 조율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신호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옷을 고를 때조차 미래에 자아라면 어떤 옷을 선택할지 떠올려 보십시오. 음식을 고를 때 내 몸을 사랑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선택할지 물어보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톤으로 말할지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의 파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루의 파동이 모여 삶 전체의 시간선을 재편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행동은 신호를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음속에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호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우주는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양자장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시 새로운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열쇠는 외부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의 증거를 찾으며 여전히 현실의 거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양자창조란 거울이 웃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웃는 것입니다. 거울은 언제나 내 신호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곧 증거가 되십시오. 우주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와 동시에 수많은 당신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버전은 풍요 속에 있고 어떤 버전은 사랑에 잠겨 있으며 또 다른 버전은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현실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양자장의 파동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층층이 겹쳐진 파동과 같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라디오 채널들이 공존하듯 무한한 시간선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진동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로 붕괴시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언제 그것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채널에 맞추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결핍과 상처의 파동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주는 그 진동과 일치하는 시간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미래의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에 맞춘다면 그 주파수가 곧 당신의 현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의식과 물질이 얽혀있는 양자적 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언젠가 나는 행복할 거야. 언젠가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나 언젠가라는 말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아직 아니다 라는 진동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계속 멀리 밀려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미 그것이다 라고 느끼고 엠보디한다면 미래는 거리를 잃고 현재로 붕괴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물리학이 여기서 만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지금 여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은 오직 지금만이 관찰이 일어나고 파동이 붕괴할 수 있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선택되는 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정체성이 만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선택이 남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내적 사유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시간선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여전히 결핍과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습관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이 언제든 신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밀함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주파수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파동으로 되돌아갈 때마다 그것을 죄책감으로 바라보지 말고 단순히 다시 선택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매번의 리셋은 더 높은 정밀함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당신은 송신기이며 당신은 현실을 불러오는 주파수입니다. 더 이상 우주로부터 신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신호이자 사인이며 이미 응답 자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송출하는 주파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과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우주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신호에 즉각 반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미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춤은 의식적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은 나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결핍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은 미래를 향하지만 신호는 과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일관된 주파수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아직 오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대신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의 전환입니다. 양자장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송출하면 두려움과 일치하는 사건과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과 감사의 진동에 머무르면 그 주파수에 맞는 기회와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비한 우연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나는 새로운 신호를 송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하루를 보내며 과거의 대사가 흘러나올 때 멈추고 새롭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처럼 호흡하고 걸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 바뀌어야 자신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바뀔 때 현실은 따라옵니다. 거울은 내가 웃을 때 웃는 것이지 내가 웃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신호가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결핍을 리허설하지 마십시오. 풍요를 체현하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이며 붕괴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눈이 우주의 문이며 당신의 생각이 선택이고 당신의 감정이 증폭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송출하고 있는가? 만약 그 신호가 여전히 두려움이라면 그것을 바꾸십시오. 한순간의 선택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주는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과 맞추는 순간 우주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삶이 바뀌길, 기회가 오길, 무언가가 움직이길. 그러나 비밀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송출하는 신호에 따라 이미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심지어 당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조차도 당신의 방송을 되돌려주는 반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면 기다림을 멈추고 신호를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낼 때 우주는 즉시 재편됩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주파수를 보낼 때 그것은 현실로 붕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논리와 계산으로만 고르려 합니다. 그러나 양자적 선택은 머리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 이미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새로운 시간선을 여는 문입니다. 붕괴는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현을 통해 일어납니다. 파동이 입자로 바뀌는 순간은 관찰이 일어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아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은 당신이 지금 그 정체성을 살아낼 때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미래의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의 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깊은 내면에서 답을 불러옵니다. 논리로 풀 수 없는 직관 감각 울림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정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복될수록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미래의 자아가 점차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낯선 꿈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집처럼 다가옵니다. 친숙함이 쌓이면 양자장은 더욱 빠르게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내적 신호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느낄 때 외부 세계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거울은 반드시 신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뀌고 기회는 나타나며 상황은 기묘하게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선형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를 넘나드는 존재입니다. 각 주파수마다 고유한 삶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 질문은 언제가 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과 일치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신비가와 현대의 과학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힘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만이 관찰이 가능한 자리이자 새로운 현실이 붕괴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멈추어 서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것이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 나는 지금 새로운 현실을 송출한다. 그 순간 우주는 주저없이 응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니라 신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빛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은 거대한 송신탑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숨결과 태도가 모두 전파가 되어 우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전파는 되돌아와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조율하고 그 조율이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자신의 파동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고요하고 확장된 파동을 선택할 때 주변의 혼란은 서서히 정렬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당신이 바뀌면 현실이 흘러옵니다. 양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방송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풍요와 사랑을 선언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결핍에 머무른다면 우주는 그 결핍을 증폭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주파수를 바꾸면 우주는 놀랍도록 빠르게 재편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바뀌고 기회가 나타나고 오래된 패턴은 녹아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이 내뿜는 신호가 곧 미래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지금으로 붕괴시키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보내는 파동이 곧 다가올 날들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선택한다. 나는 송출한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의 몸이 반응합니다. 어깨가 펴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안정감 속으로 들어가며 미래의 당신이 가진 힘이 현재의 당신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 감각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현실을 붕괴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더 이상 수신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송신기입니다. 더 이상 언젠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입니다. 이것이 양자적 존재로서의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우주는 거울처럼 따라옵니다. 당신이 빛을 바꾸는 순간 그 빛이 세상에 닿아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건을 조직하며 새로운 문을 엽니다. 이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숨쉬고 움직이고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주는 당신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제 막 기억해낸 자신의 힘, 자신의 빛, 자신의 방송, 그것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